뉴스 논평을 시작합니다. 14일자 시사저널 제목이 소통하던 대통령이 달려졌다. 가기 전에 그냥 반발합니다. 그냥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 거니까 한 글자라도 줄이고 그냥 편의상 그렇게 독백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 얘기가 뭐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다는 얘기요. 그리고 지지도가 낮는 것을 인정하면서 엄중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신문은 갈등은 남녀 갈등에 관한 부분에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국정 지지율에 대한 답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남녀 갈등 요즘 뭐 남혐 여혐 해가지고 시끄럽고, 뭐 국정 지지율이 뭐 그 높은 국정 지지율이 작년 후반기부터 조금씩 떨어지다가 지금은 뭐 50%대 이하로 뭐 떨어졌는지 뭐 그렇죠. 그렇고 남녀 갈등 저것은 그 사회가 성숙을 하기 위한 어떤 진통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또 존댓말 저절로 나오려고 그러네. 어쨌든 뭐 내 편할 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뭐 어쨌든 간에 있는데, 그 개의치 마시고 내가 뭐 높임말 하든 낮춤말 하든 개의치 마시고 말하다 보니까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뭐 존댓말 뭐 내린말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떤 개인적 견해에 대한 메시지가 그냥 실리고 전달되는 거니까. 어쨌든 남녀 갈등, 뭐 남혐 여혐 뭐 있는데, 저것이 이제 그 어떤 사회가 성숙을 하려는 그런 어떤 통과 의례고 과정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남녀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가 성숙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될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남녀 갈등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잠식을 할 정도로 많이 심각하게 좀 소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리고 순수한 남녀 갈등의 어떤 남존 여비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인권 의식 뭐 이런 그런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런 발전의 어떤 과정이라기보다도 어떤 삶에 대한 삶이 팍팍한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남녀 갈등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남녀 갈등 같이 그렇게 어떤 증오를 쌓는 악마화하는 서로 상대방을 그런 어떤 성격을 또 때론 병적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그런 성격도 나타내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걸 지나가고 남녀 갈등 문제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문제가 많다. 그리고 국정 지지율 얘기는 보자. 뭐라고 그랬나? 뭐 20개월 됐다는 얘기래요. 그게 정부가 들어선 지 20개월이 됐고, 의지는 충만했으나 결과는 미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지가 충만했다? 충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충만하지 않았어. 내가 녹화한 것을 읽어보면 여러 개 있는데, 끊임없이 임기 초에 계획을 단행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다. 이 정권의 이 얘기를 나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냥 또 높여야 되겠네. 저가 한
이 녹화를 한번 들어보시든가 거기에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 정권 이 권력은 임기초 그러니까 촛불의 세력을 받는 그러니까 어느 한 정권에 한 번 정도 기회에도 올 수 없고 몇 개의 정권이 들으면 한 번 정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심하게도 아니지 한 세기에 한두 번 두세 번 몇십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에 그 새가 불타고 있을 때 개혁보다도 조금 더 한 다음에 혁명까지는 뭐 그거는 좀 그렇지 좀 너무 과장된 얘기고 변혁 정도의 개혁을 계획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러니까 그걸 놓쳤다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얘기들이 특별히 의미를 두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정치란 게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사물을 보는 의식이라든지 국회 의석 비율 이런 것도 불리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그 절호의 기회의 시기가 가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것도 어렵죠. 그런 건 어렵고 결정적으로 더 보도록 하죠. 뭐 그러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정무적 실책은 지지율 추락으로 기결되었다. 이거는 뭐 대단한 잘못한 건 없어요. 없고 이것은 필요 이상으로 그냥 떠벌리는 것이지 뭘 대단한 일도 아닌 가지고 국가 전체의 미래하고 무슨 큰 관련이 있다고 그것을 이거는 정쟁 노름에 그게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된 거지. 언론도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소통하는 정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를 넘어 만사청통 모든 일은 청와대로 통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뭐 그거는 그런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변했느냐 이 말이다. 그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또 거듭했다. 소통하고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런데 임기 초반에는 약속을 지켰다. 뭐 이 신문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해가 바뀌니까 넘어가 버렸네. 그게 조금씩 깨어져 나갔다. 그리고 대통령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국민들은 고개를 가혹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지율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애초에 했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지율 추락했다. 그거는 정확하게 연결되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고 뭐 맞는 얘기도 한데 결국 국민의 삶이 실질적인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삶이 개선이 되기나 개선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지. 근본 본질적인 거는 그거다. 결국 경제 문제였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당연하다. 내가 사는 문제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뭐 뉴질랜드 비행기에서 무슨 전정기에서 국내 문제를 질문받지 않겠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비판을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대통령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답을 하기
곤란했고 회본들 변명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변명이 아니고 누구나 들어도 그 수긍이가고 이런 얘기를 나올 수가 불가능했어요. 이미 그 상태에서 경제가 이미 경제적 어떤 개선이 지금 안 되었고 개선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많이 고민을 했겠지. 그런 태도를 취했을 때는 뭐 그게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소통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거기에 비중을 두고 말과 얼핏 너무 지나치게 할 실익이 없는 거지. 더 이상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건데 대답을 하면 이상한 변명밖에 안 될 건데 이게 뭔들 뭐 명지대 신율 교수가 뭐 문정부가 뭐 출범 초기 도덕률을 우세를 내세우며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해왔지만 최근 내부 고발에 따르고 있다. 청와대가 DNA 자체가 다르다고 말한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했다. 글쎄, 저거는 평론가 자신도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긴 뭐 우리 언론이 다 저런 지엽적 문제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모순이 빠진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그 소속 직원이 어떤 예상치 어떤 대외적인 뭐 고발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이 있으니까 그게 대응을 하긴 했는데 글쎄 저 문제는 저거는 냉정히 해야 돼.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도 이 정부가 뭐랄까 과거 보수 정권과 같이 어떤 그렇게 원하는 어떤 윤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라는 그 본질 때문에 나온 거라고 봐야 돼. 저거는 깊이 이해하면 솔직히 이해하면 그냥 아가리 그 먼연으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할 만큼 나갈 수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저렇게 나오는 것이라고요. 냉정히 보면 그런 거고 뭐 통계 얘기는 그렇고 진실기 뭐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뭐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 전에 뭐 고영태, 뭐 노성일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을 무슨 비호하던 태도랑 다르다 이런 얘기고 저거는 저렇게 비판할 것도 꺼리다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고영태, 노영 이런 사람들을 그걸 옹호하는 건 당연히 한 것이지. 그런 역사적 변형식인데 신재민 이쪽은 저거는 순수한 어떤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 저거 없고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저런 얘기들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의식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저런데 그거는 실이 떨어지는데 가시거리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고 언론이 지금 저런 데 빠지고 그만큼 언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자초한 뺄셈 정치 뭐 정무적으로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는 것이 대야 강국 야당 관계 대야 관계다 그렇게 꼽고 있다 이런 얘기지 이 신문은.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 되는 권력 입장에서 야당과 협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했다 이 말이지. 심지어는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응? 그러니까 정작 정책은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데 국민에게 호소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 말도 맞기는 맞는데 국민에게 호소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내가 보기에는 국민에게 호소는 그 촛불 전국의 그런 시해 같은 것이 유지될 때 해야지 효과가 발생하지. 그 상황이 그 시기가 상황이 지나버리면 국민에게 호소라는 게 안 먹히는 것이지 의미가 없지. 국민에게 호소했다고 볼 수도 어렵지. 실제로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아니고 호소회가 되는 일은 국민에게 호소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어떤 과제를 해결할 일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만 가능한데 또 그 특수한 상황에는 국민의 호소를 통해야 하는 게 또 맞고 반드시 이 정부도 그걸 놓친 게 있는데 그 박성민 뭐 정치 컨설팅 이런 이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보기는 봤는데 뭐 탄핵 연대를 개혁 연대로 끌어안는 것이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만 예. 그 골든 타임을 놓쳤다. 내가 하는 얘기가 같긴 한데 일단은 얘기가 결정적이지. 예. 다음에 인사 문제를 또 이 신문은 글을 하고 있구만. 인사 문제를 집권 첫해 깜짝 인사로 신사 참사로 엇갈리는 평을 받았는데 집권 2년 차에는 비판적 여론이 더 강했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뭐 그 배제 여건으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제리 뭐 논문 표절 이런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냥 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그렇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에게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맡기는 거 저런 것도 오해를 받기가 충분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글쎄 남북 이 문제는 이거 조금 여기서 끊습니다. 끊어야 되겠다. 이거 너무 오래 길면 안 되겠다고 사정도 있고 일단 끊고 이 신문의 그 보도 좀 길어서 하나 더 해가지고 이어야 돼 그만도.